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교육 시간 선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주시장이 급락을 했죠. 이 타이밍에 글로벌 위기가 왔으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닥친 위기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량 매도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혹은 이 수익을 다 놓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대량 매수를 해서 역대급으로 매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왜 그러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저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물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기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 예측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손절을 정말 기계적으로 칼같이 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난 조금이라도 1%라도 부족하다,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주식은 최악의 경우 내 원금, 내 투자 자금 요 부분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최악의 경우.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로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추가 금액을 물어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선물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 매매가 아니라 시장을 읽는 데 활용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선물이 뭐냐? 뭐 사전적 의미로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선매매 후 물건 인수도의 거래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 뜻이냐? 그러니까 물건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말에 필요해요. 12월에 겨울에 필요해요. 겨울에. 그래서 우리 뭐 주식시장 격언 중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이런 말이 있듯이 에어컨은 또 겨울에 사야지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래서 미리 나중에 살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되면은 이게 2만 원이 될 것 같은 물건을 현재 여름에는 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절충을 해서 내가 12월에 이 물건을 인수받고 싶은데 적당한 가격에 절충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12월이 2만 원인데 이 사람도 다 판매를 해야지 편할 거 아니에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밭대기 매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거래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그래서 뭐 중간 절충 가격을 마련을 하겠죠. 15,000원 이렇게 절충 가격을 합니다. 근데 이 15,000원을 선지급을 해서 다 전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지금 받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계약금만 주죠. 계약금. 그래서 이 계약금만 주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렴한 겁니다. 선물이. 이해하시겠어요? 계약금만 주고받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변동성이 커져서 내가 반대 방향을 읽게 되면은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5,000원을 15,000원에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12월 거를. 그러면은 이거에 예를 들면 한 10% 정도만 주고 받는 겁니다. 증거금률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시장 상황에 따라서 7%대도 갔다가 뭐 15%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정의 내려드리지는 않을게요. 대신 10% 전후 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15,000원 줘야 되는 걸 1,500원 주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15,000원, 1,500원만 내고 15,000원짜리를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배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이죠. 요 증거금률이 바뀌면은 이 배수는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이 작은 비용으로 1,500원으로 15,000원을 거래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5만 원인데 5천 원만 주고 거래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래는 한 주 매매할 수 있는 걸 10주를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비슷하게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약간의 개념 정리는 좀 더 필요한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예,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선물은 종류가 뭐 주가지수 선물, 변동성지수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이 있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 매매하실 거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되고요. 주가지수 선물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가지수 선물은 뭐냐? 상장된 주식으로 산출된 지수가 있지요. 코스피 200 지수라던가 코스닥 150, 뭐 KRX 300 등등 이런 지수가 있지요. 이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코스닥 150, 뭐 KRX 300 거래량 거의 없어요. 거래를 거의 안 하니까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 선물로 설명 안 드리죠. 코스피 200 거래소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거래소에 있는 총 지수가 아니고 상위 200 종목. 그래서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를 이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기초 자산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중심이지 이게 코스닥 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이거는. 그리고 결제일은 만기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날 결제를 해서 청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3월, 6월, 9월, 12,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앞으로 좀 당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수요일 이렇게 날짜가 당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뭐 알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알려고 하면은 그냥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코스피 200 중심,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땡겨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뭐 10% 전후 7%가 됐던 15%가 됐던 계속 변동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거래소에서 이 부분을 증거금융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정된다. 한 10% 전후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위험도도 10배라고 치면 위험도 10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뭐 거래를 했어요. 1000만 원을 거래를 하면은 원래 내 돈 현금만 가지고 10% 수익이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10배 레버리지를 10% 수익 나면은 1000만 원 그대로예요. 100%죠. 10배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로 치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80%만 손실 나도 아예 돈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 설명드릴 때 요런 창을 자주 띄워드리고 매일매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른 증권사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증권사 HTS는 이제 KB증권, 과거 구현대증권 HTS고요. 현재는 뭐 KB증권에 인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선물란이 있죠. 요 선물란,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중에서 선물로 지수를 움직이는 파생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죠. 기간별로 해서 3월 만기 우리가 3월에 코스닥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3월 만기 이후에 이만큼이나 매매를 했습니다. 거의 6월 만기까지 3692에 만기가 된다고 했죠. 결제일이 6월 결제일까지 10만 계약을 매수했다. 99,360이니까 10만이라고 할게요. 대략 10만 계약을 매수했다.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현재 7월 25일인데 어제 24일이니까 전일 기준으로 금요일까지 해서 봤을 때는 12만 계약 어마어마한 계약수를 매매를 했다. 보통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 규모로 해서 3만 계약 이상만 매수를 쌓고 가도 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한 5만 계약 이러면은 당연히 상승 쪽으로 흘러간다.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수를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사이에 우리가 3월 만기일 이후에 요 구간부터 해가지고 3월 한 13일부터 보시면 돼요. 3월 13일부터 해가지고 4월 6일
4월 6일이면 요 구간이죠. 그럼 요 구간까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56,000계약 정도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단가는 요 중간 정도 잡으면은 조금 높게 잡아도 220포인트 중반대가 나와요. 220 중반 정도가 나와요. 이게 만약에 만기 지수로 했을 때 6월물 만기에 결제일 날 결제를 요만큼을 받았다라고 치면은 60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게 돼요. 288.6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약 6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제가 뒷자리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20 중반 정도인데 뒷자리를 조금 낮춰서 수익률을 낮춰서 계산을 해도 계약당 75만원에서 한 400억 넘는 4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매매한 것만.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매한 것들, 요 횡보한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매매한 것들이 한 4월 7일부터 해서 자 5월 18일 정도까지 요 구간에 매매한 게 약 25,000계약 매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평단을 요 중간 정도로 요렇게 요거보다 좀 높죠. 요 정도로 이렇게 내도 좀 높게 잡아도 250 중반 정도가 돼요. 250 후반이라고 잡고 258.6이라고 잡고 수익률을 낮춘 거죠. 낮춰서 계산을 해도 이게 최소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가 나와요.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기일이 요 날인가 그럽니다. 예, 맞네요. 요 날이에요. 만기일이 이 날인데 선물이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업종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00일 누르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만기일 6월 11일 지수가 288.62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여기까지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이 사이에서 매매한 것을 다 전량 청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량 청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최소로 잡아도 한 60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외국인들이. 요 파생 상품 선물만으로.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매매한 거는 다 뺀 거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한 건 다 제외하고 그냥 무작정 들고 갔다라고 되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600억 이상이고 외국인들은 이 사이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000억 이상 정도의 파생 상품으로 선물로 수익을 올리지 않았냐, 1000억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 수익을 올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선물을 매수하고 지금은 290이죠. 29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 평균 낸 단가가 220 중반. 요 구간에서 평균 낸 단가가 뭐 250 전후. 그리고 이 구간에서 평균 낸 단가가 한 270 정도 된다고 쳐도 이거 다 수익이죠. 지금 290이니까. 기존에 6월 만기까지 매수한 거. 청산 받으면 청산 받은 만큼 수익이고 이거를 롤오버해서 9월물로 넘겼다고 해도 이 롤오버라는 거는 그냥 6월에 만기일인데 이거를 다 청산받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6월 달 거를 만기 받는 거를 매도를 합니다. 매도하고 9월 달 거, 3개월 뒤 거를 한 종목 하나를 매수하면은 숫자는 제로로 잡히겠죠. 근데 9월물 거를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도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으로 해서 상승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게 청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방향성은 흔들림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조정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줄기를 잡고 가는 것은 위쪽 방향이다. 중간중간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슈 그리고 이번에도 뭐 그 미국에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악재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경제가 좋은 게 아니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작년에 뭐 있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또 터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에 설상가상에 뭐 안 좋은 건 다 거의 최악이에요, 역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맨날 알코올로 소독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미국이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
리스크는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에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시키면서 또 리스크를 불러일으키네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은 조정의 빌미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은 베팅은 상방에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은 최근에 매도를 줄이고 있고 매도를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줄이고 있다라는 것도 수급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황을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선물을 상승 포지션을 강력하게 역대급으로 구축을 해서 지금 주식을 매도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수익을 못 낸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선물로 다 상세를 하고 있다. 뭐 물론 이거를 뭐 100%다 뭐 선물 쪽으로 케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 파생 상품까지 합성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수익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을 매수하던 아니면 펀드를 가입하던 결론적으로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도 펀드에서 수익이 나든지 펀드에서 수익이 안 나도 주식에서 수익이 나든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도 선물에 작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선물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옵션에 투자를 해서 옵션은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적은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외국인은 파생 상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벌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부자들 걱정하는 거, 뭐 이런 연예인 걱정하는 거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외국인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많은 돈이 안 드느냐? 선물은 증거금을 10% 전후 이렇게만 드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10%가 좀 넘어요. 기존에는 7%대였다가 이 구간에 변동성 생기면서 증거금을 올려서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계속 있으니까. 하지만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 아래로 갔다가 뭐 많이 올라가 봐야 한 15% 안쪽이니까 10% 전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배의 배수의 레버리지, 약 10배의 배수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선물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요 구독 있죠?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요 밑에 보시면 댓글 달 수 있습니다.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교육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